롯데 가문의 장남과 차남이 자신들이 롯데를 차지하겠다면서 힘겨운 싸움, 그리고 얼룩진 경영권 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을 보면서 몇몇 시민단체에서는 롯데그룹의 제품을 불매운동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 싸움을 보면서 화가 나죠. 그런데 왜 화가 날까요? 오늘 이야기는 마치 초반에는 국민 감정에 반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한국 사람이고 절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이런 것으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이들의 볼썽사나운 얼룩진 경영권 분쟁이기 때문에 화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화는 단순히 질투의 문제일 뿐이고 그리고 감정 싸움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있는 것들이 더하네라는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화를 내면 안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 기업, 롯데라는 그룹이 일본 기업이었다는 배신감 때문에, 물론 롯데그룹이 일본 기업이라고 규정 지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이라는 배신감 때문에 화가 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일본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일본 제품을 사용할 때는 그 수익이 그대로 일본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유니클로를 통해서 유니클로의 옷을 많이 입고 있고 소니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렉서스 자동차와 토요타 자동차로 우리는 출퇴근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로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한국 기업인 줄 알았는데 일본 기업이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난다. 이런 식으로도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롯데는 일본 기업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없기 때문이죠. 물론 배당금이 일본으로 넘어간다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주들에게 배당금이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시장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롯데그룹은 우리나라에서 번 돈만큼을 그대로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어디에서 화를 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화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화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생떼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먼저 첫 번째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신격호 총괄 회장의 손가락 경영입니다. 이 손가락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신 총괄 회장에게 너무나도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신 총괄 회장의 손가락 하나하나에 임원진들의 해직과 보직이 오락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임원진들은 중차대한 사업을 맡고 있는 아주 책임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목숨이 손가락 하나에 오락가락하고 있다 보니까 중차대한 사업도 결국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들은 기업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기업 경쟁력의 하락은 대한민국의 경쟁력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고 있는 금액 가운데 6.9%를 롯데그룹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의 미래의 월급이자 은퇴 후 생활자금입니다. 그런데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이 투자를 했던 롯데그룹주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죠. 결국 경영권 분쟁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미래의 월급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은퇴 후 생활자금이 갉아먹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화를 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롯데그룹이 갖고 있는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 이것도 우리가 화를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순환출자 구조가 무엇인지는 대부분의 알 겁니다. A라는 계열사가 B라는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B라는 계열사는 C라는 계열사, C라는 계열사는 다시 한번 A라는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서로 얽혀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순환출자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계열사 가운데 어느 한 곳이라도 부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부실은 다른 계열사로 전이가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전이되는 부실은 그룹사 전체의 부실로 전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그룹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협력사들에게까지 부실이 퍼져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실이 퍼져나가게 된다면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에도 부실이 확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경제 한 축을 아주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그룹사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를 오락가락 혹은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화를 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얘기를 들음으로써 왜 우리가 화를 내야 되는지 그리고 화가 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마음껏 화를 내셔도 되고요. 이렇게 화를 내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겠죠. 바로 잡아서 대한민국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시장을 읽는 남자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홈페이지 오마이스탁 시청자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보내주시면 시장을 읽는 남자가 직접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